건축학도인 내가 이 세계에선 개발자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김동현입니다. 딱히 무거운 주제를 다루진 않았고요. 그동안의 제 인간극장 같은 스토리를 알려드리는 내용이에요. 가볍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되게 생각보다 자주 듣는 질문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너는 졸업하면 건축할 거야? 라는 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이 발표는 그 질문에 대한 구구절절한 대답이자 제가 어떻게 개발에 접근했는지를 들려드리는 일종의 썰풀이고요. 이런 질문 받으면 은근히 상처받는 것 같아요. 나름 개발의 진심인데 알아주지 않는 느낌도 들고요. 목차는 이렇게 4개고요. 제 아이부터 청년까지 나오죠. 대략적으로 보면은 저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한 배경 지식이 2개가 들어가고 아래 2개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유가 없으면 하지 않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많았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이 2가지 단어를 빼면은 딱히 저를 정의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 성적이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아요. 한 260등? 250등 정도 했어요. 360명 중에서 했으니까 나쁘지 않긴 했던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저는 게임 좋아했고요. 노래 듣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쓰기도 했었고요. 수학을 그냥 게임처럼 즐기던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수학은 반에서 1등이었는데 260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했던 것 같고 왜 해야 되는지 이유가 없어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공부를 해야겠다는 이유가 생겼던 것 같아요. 인문계 고등학교가 가고 싶었어요. 실업계를 가면은 통학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인문계를 가니까 제 친구가 없어지는 게 좀 싫었고요. 고등학교가 끝나면 저는 이제 성인이 될 건데 이제 앞으로 뭐 하고 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집이 잘 살지도 않고 운동은 못 하고 그림도 못 그리고 음악은 어느 정도 감은 있었던 것 같고요. 공부엔 뜻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공무원이 돼야겠다. 이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때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재밌네?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공부를 잘하면은 돈을 많이 벌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이런 미친 컨텐츠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게임이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인데, 이거 보면은 되게 맵이 엄청 방대합니다. 저는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탐험할 세상이 많은 거, 잡아야 될 몬스터가 세상에 많은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온갖 욕심이 고등학교 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멋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공부가 재밌는데 재밌는 공부를 탐험처럼 평생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밖에 되게 많은 욕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약해보니까 저는 평생 공부를 할 수 있는 멋진 일을 하자가 고등학교 때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수도 했고, 지금 저희 학교까지 와 있죠. 이 정도가 저의 성향입니다. 이 배경 지식이 있어야 앞에 이야기, 그 이후의 이야기가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나서 대학교를 옵니다. 대학교 건축학과를 온 이유는 건축학과는 늙어 죽을 때까지 건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성적 맞춰서 온 거기도 하고요. 건축학과에 들어왔더니 배웠던 거는 되게 많은데 생존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막상 1학년 때 한 3주차 때 갑자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도면을 그리라고요? 어떻게 그리면 되나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리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멘붕이 많이 왔었고 옆에 친구들, 옆에 반, 선배들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했던 것 같고요. 어느 순간 되니까 마감 발표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반 교수님과 학생들을 불러서 교차 크리틱을 한다고 하는데
그 많은 걸 해오고 발표 준비를 하려고요?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건축학과에서 배웠고, 건축학과는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방식이 아니라 지정된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해오는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한 2학년을 넘어갈 때쯤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웠던 것 같아요. 혼자서 필요한 기능을 찾아다녔고요.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을 해야 되니까 필요한 기능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남의 도면을 몰래 훔쳐보면서 감을 익혔던 것 같아요. 2학년쯤 되니까 0에서 1로 끌어올리는 일은 굉장히 쉽다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00까지 올라가는 건 모르겠고 입문은 굉장히 빠른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개발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던 때가 있는데 더 이상 제가 건축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건축가는 굉장히 나이 들어서 성공하는 직업입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축가 2명인데 나이가 들었죠, 둘 분 다. 내가 원하는 공간을 건축주에게 설득을 해야 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엔지니어에게 구현 의도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구현을 해서 제 의도를 빗나가게 합니다. 그렇게 구현을 했을 때 누군가에게 감동시키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였고 그런 문제는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축을 하려면은 나이가 정말 많아야 됐던 것 같아요. 경력이 많아야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제가 생각했던 장점이 사라지니까 굉장히 고통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대안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밍이었던 것 같아요. 비전공자도 독학이 된다라는 시스템이 있었고 자료가 세상에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 웹사이트라는 공간을 사이드 프로젝트로 직접 구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밖에 여러 많은 이유가 있었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이 밖에는 프로그래밍 잘 안 됐으면 저는 공무원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1년 9월 달에 저는 휴학을 했어요. 학기를 다니다가 같이 대학 동기였던 이 수라는 친구와 함께 휴학을 했고요. 21년도에 9월부터 연말까지의 과정은 이 3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독학을 했습니다. 파이썬을 공부했고요. 이때 당시부터 전 회고록을 작성을 했었는데 9월 26일부터 10월 말까지 100개가 조금 넘는 블로그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이썬 코딩 도장이라는 플랫폼으로 파이썬을 독학을 했고 일주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때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10월에 들어갔을 때 2주 정도 바짝 하니까 골드가 됩니다. 백중 골드가 됐을 때 와 이거 진짜 천재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21년 당시에는 대학교 3학년이 국비지원 수업을 들을 수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 수 없었고 그래서 코딩 테스트를 봐서 국비지원이 아닌 부트캠프를 들어가야 동료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어요. 오케이 부트캠프 가보자. 그리고 코딩 테스트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오한 테크 코스를 준비를 했고요. 가장 빨랐던 게 오한 테크 코스였던 것 같고 그래서 100준을 접고 그 프로그래머스를 했고요. 11월 5일 기준으로 111문제를 풉니다. 오한 테크 코스 코딩 테스트는 굉장히 가볍게 통과를 했고 프리 코스를 들어갑니다. 1일차 때는 굉장히 멘붕이 왔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싶다 라는 생각을 했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생각했었다 라고 합니다.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했는데 1일차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강의를 들을지, 책을 빌려야 할지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기능이 필요한지도 리드미로 어떻게든 작성을 했던 것 같아요. 마크다운을 잘 못 썼던 것 같은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차가 됐을 때 전 이틀 만에 미션을 끝냅니다. 생각보다 해볼만 하다라는 걸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자바 괜찮을지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첫째 날에 기능에 대한 정의를 끝냈고 그 절반 정도의 구현을 했었고요. 2일차 때 기능 구현이 끝났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엔 리팩토링이나 기타 등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3주차가 됐는데 3주차가 끝나고 최종 테스트를 들어갑니다. 그날은 눈이 오고 있었어요. 그때 12월이었는데 첫눈이 왔었고요. 창밖에 눈이 오면서 되게 현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최종 테스트 전에 제가 떨어진다면은 객체지향적 사고가 부족하다라는 메타 인지가 있었고요. 만약에 붙는다면 구현을 묻는 문제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바는 객체가 전부이기 때문에 저는 떨어질 거라고 알고 테스트를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떨어지면 내 탓이 아니다라고 회고록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이 됩니다. 그때 휴학을 같이 했던 우리 수와는 노선이 달라지게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죽이 잘 맞았는데 우리 수는 42 서울을 도전을 하러 떠나고요. 저는 국비지원을 가서 빠르게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부트캠프는 강한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걸 우테코에서 느꼈고, 국비지원에서 밑바닥부터 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 일단 1년차가 되어보자라는 생각을 좀 강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떠나니까 공부할 동료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를 해야겠다라는 되게 단단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3월에 아주 조그마한 국비지원에 들어갔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을 거고요. 6개월 동안 9to6로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얇고 넓은 세상을 맛봤어요.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스프링, 뭐 기타 등등 AI도 했었던 것 같고요. 그 중간에는 코딩 테스트를 좀 붙어서 네이버 부스트 캠프를 프리코스를 좀 밟아보면서 수업을 안 들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들어갈 때 목표는 국비 수준에서는 제일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강한 목표가 있었고, 수료하는 시즌일 때는 제가 제일 잘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해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당연하지만 취뽀를 합니다. 되게 전략도 간단했어요. 면접 준비를 하자, 이력서 첨삭을 받자. 국비지원을 가면 이력서 첨삭 정도는 해주거든요. 그 1분 자기소개를 전부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사업 계획서를 떼보고 회사 양력, 그리고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대표 인터뷰도 확인했었고요. 어떤 상을 받았는지도 외워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더라고요. 1시간 정도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면접 질문이었는데 후반에는 좀 컬처핏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현타가 좀 났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울 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비에서 최종 프로젝트를 발표하는데 발표를 할 때, 그리고 기획을 할 때, 그리고 프로젝트를 드리븐할 때 건축학과에서 배웠던 이런 생존 능력,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능력, 발표 능력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아직 학교에서 배울 게 남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도망친 전적을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지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이 힘들고 하기 싫어서 도망갔던 것도 맞는데 이런 엔딩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홍대에서 건축학과는 굉장히 학과 이름이 특이한데 건축대학, 건축학부, 건축학과였습니다. 아키텍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간지나는 타이틀을 졸업을 해서 갖고 간다면은 개발자로서 되게 유니크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23년이 됩니다. 그리고 9월에 복학을 해야 돼서 한 9달이 남았는데 무엇을 할까를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쉬어도 되는데, 그리고 몸 상태도 되게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뭔가 쉬는 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는 것도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랑 병행할 수 있는 부트캠프가 있는지를 찾았던 것 같고, 그게 안 되면은 연합개발 동아리를 찾아보겠다. 그래도 없으면은 어떻게 인프론을 통해서라도 스터디를 만들자라는 안을 만들었었고요. 그때 당시 가장 빠르게 지원할 수 있었던 소마를 지원합니다. 소마에 대한 설립 취지부터 다 외워서 분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붙었고요. 소마의 1년은 생각보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로운 곳이고요. 그렇다 할 강의도 없고 강의가 필요하지 않은 곳입니다. 기획부터 개발, 그리고 기술 스택의 선정까지 모든 당위성을 팀끼리 고민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이나 돈을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가당치 않다 하라면은 기획심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희는 붙었고, 그리고 다 떠나서 저희는 멋진 동료를 얻어갔었던 것 같아요. 동료들끼리 같이 개발을 고민하니까 개발은 자연스럽게 늘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런 아이디어 톤도 나가서 상을 타기도 하고요. 네, 발표 자료도 만들고 이런 소마 유튜브도 어쩌다 보니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만 원 정도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료를 하고 24년이 됩니다. 이제 진짜 다른 소속도 없고 대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건축학과 학생으로서 갈 수 있는 곳이 뭐가 있을까를 했을 때 이곳이었습니다. 개발을 하는 졸업할 때까지 같이 있을 수 있는 개발 동료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대학 생활의 마지막 대외 활동은 GDSC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목표는 동료였고 많은 친구가 필요했던 것 같았기 때문에 코어 멤버에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개발 수준도 궁금하고 프로젝트도 해보고 싶어서 오랜만에 프로젝트 해봐야겠다 하면서 프로젝트 트랙도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홍대에서 동료를 만들자라는 목표는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데브렐 팀에 들어갔고요. 교육팀을 지원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데브렐 팀장이 돼 있어요. 교육팀은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초 프론트엔드 스터디 멘토를 하고 있어요. 프론트엔드 스터디 멘토를 하고 있는 이유도 당연히 있고요. 제 욕심이기도 하고요. 이유는 되게 단순해요. 프론트엔드는 결국에는 누군가한테 배웠을 거고 생활 코딩이더라도 어딘가에서 배웠을 건데 그 시작이 나였다라는 거를 기억하게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저를 기억하겠죠. 그리고 나중에 경력직으로 그 사람의 회사에 들어간다면 저를 기억해 주길 바라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지금은 발표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제 이야기입니다. 되게 구구절절하죠. 그래서 결론이 뭘까요? 이렇게 인생 썰풀이 하려고 올라온 거기도 하고요. 맨 땅의 헤딩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은 사실 다들 뭔가 처음 해보면 굉장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구절절한 썰풀이를 해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의 프로세스는 뭔가 이유를 찾았고요. 동료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했고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회고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의 결론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했으니까 다른 분들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런 질문 안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라는 사람을 이해시키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발표. 저는 개발이 재밌습니다. 재밌어서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저의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되게 게임 같았어요. 게임 맵처럼 여행 갈 수 있는 몬스터, 그리고 안 들어가 본 맵이 많아요. 안 만나본 NPC가 많아요.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있어요. 저는 건축학과에서 개발이라는 이 세계로 넘어왔어요. 얼마나 개발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겪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 발표라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GDSC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공학과를 다니고 있어요. 이제 저라면 할 수 있는 질문을 해보려고 해요. 졸업하면 개발자 할 건가요? 그 이유는 뭔가요? 할 건가요? 안 한다면 이유가 뭐고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유를 찾아갔던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듣는 분들이 혹여 컴퓨터공학과를 다녔다는 이유만으로 개발자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다른 길이 없었는지. 저는 건축과 안 하고 개발자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각자 자기만의 이유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아무튼 전 여기까지고요. 끝입니다.